제가 어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물류 로봇이다. 거기에 저장이 몇 개 돼 있고 이것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마그네틱선 없이 움직임이 로봇도 움직이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경로를 지가 설정해서 그래서 이 물건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또는 이것을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데서 결제를 할 때 그 물건을 종류를 알고 가격을 알아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딱 계산하고 다른데 주머니에 쓱싹했다 그러면 그거를 경보를 올려주는 좌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죠. 로봇 같은 데서도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나 모든 사람을 각각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일련번호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사람이 이제 종류가 사람이든 모든 종류를 따라서 대응할지를 하거나 물건을 인식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각각 명령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봇, 휴머너 로봇이다 그러면 하나의 로봇에게 여러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건을 다 프로그램 연동이니까 프로그램 연동해가지고 카메라로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을 저쪽으로 갖다 놓고 그래서 물건을 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로봇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가로 세로 높이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수리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품을 다른 로봇이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지가 걸어가서 거기 있는 해당되는 좌표 숫자의 부품을 갖다가 가져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이런 명령 또는 또 다른 곳에서 갖다가 조립을 하거나 이런 수리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몸체의 부분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조립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로봇이 이제 사람을 인식을 한다. 물건은 이제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제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물건을 인식하고 가격표를 인식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자동 계산된다 그랬죠. 카드를 명금 이것은 이제 주인에게 통보가 된다. 좌표 숫자 방식 이동을 기록해서 RFID 없이 이것을 해당되는 직원이 이제 이렇게 매대에다가 편의점 대형마트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재고를 인식하고 그것이 몇 개가 움직였는지 해당되는 좌표에 어떤 물건이 좌표에 몇 개가 있는지를 인식을 하고요. 그것이 움직였을 때 재고에 이제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재고 파악이 됩니다. RFID 없이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임이 기록이 됩니다. 계산대로 안 가지고 쓱싹했다. 그러면 이제 딱 신고를 한다는 경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계산대로 가져오면 카드 얼마, 현금이 얼마, 물건을 인식해서 가격까지 물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계산해서 주인에게 통보하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금고 안에 얼마 있는지도 통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만드시면 재고 파악도 물류 창고 안에서 재고 파악도 해당되는 것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임을 계산하고 몇 개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다는 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재고 파악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데 물류 로봇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당되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체 그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외부 컴퓨터가 연동해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또 사람이다. 그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노인, 어린아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다음 휠체어 탄 사람 이런 것들은 이제 번호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를 각각 명령어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각각 이제 다 대응 방식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사람같이 이제 대응하겠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군사 로봇도 드론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군 적군 같은 식별 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 아군이 아니니까 카메라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에서 인식해서 이 공격해 그러면 이렇게 딱 공격하거나 하거나 CCTV 같은 데서 사람과 어떤 차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타 건물 이런 것들 일련번호를 딱 하고 또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그다음에 뭐 군사 목표다 그러면 미사일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 이것도 예측 몇 퍼센트 확률로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해당되는 비행체를 추정한다 그러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확률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공격을 합니다.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이쪽으로 갈 확률 몇 프로를 해서 저격 소총들이 자동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해당돼서 프로테이지를 동시에 움직일 동선을 계산해서 그럼 저격 확률이 높겠죠. 그럼 비행체에서 어떤 지상 무기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아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모든 사물을 인식하거나 일련 번호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명령 체계를 주기가 쉬울 텐데요.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자기 주인을 인식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오늘의 암구 이렇게 로봇에다가 오늘의 암구어라는 열려라 참깨 각각 그 로봇을 다루는 명령자가 회사 직원이다. 회사 직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암구어를 넣어야지 이게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봇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해당되는 어떤 그 조정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력 키보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잡게 펜식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렇게 영상 촬영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로봇이 자기 주인을 인식한다는 거죠. 카메라로 이렇게 하거나 오늘에 해당되는 암호 열려라 참깨 또는 이렇게 영상 방식, 화면 방식 암호를 같이 처리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가 그거를 조정기다 그러면 로봇을 조정하는 조정기다 그러면 그거를 전용 단말기 제도로 암호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 플러스 오늘의 암구 이런 식으로 같이 결합해 줄 수도 있다. 드론 조정할 때도 가능하죠. 적군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이게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로봇에도 이제 주인을 인식해서 따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통신 체계 같은 데는 로봇의 통신 체계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자체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서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 경우 라디오 AM, FM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파형을 정보를 하나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렇게 각각 쓰는 전체적인 공지에 쓴다든지 하나는 각각 통신에 쓰인다 뭐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신호를 전송을 할 때 한 대밖에 송수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자간에 하려면 카톡 서비스는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채팅을 해야만 해요.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자체 통신망, 자체 스마트폰 구조에서 1대1, 1대 다자간의 통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수천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에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인터넷망 사용하면 좀 더 싸죠. 그래서 이게 생겨가지고 통신을 각각 하거나 그래서 방송 송출 서비스 유튜브 방식으로 자기가 방송을 이렇게 보는 음악 스트리밍이든지 뭐 하루에 유튜브 방식으로 하루 10개 틀어준다 시간대로 그러니까 방송국 아닙니다. 그 방송국 채널을 100개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애플, 구글 유튜브 이런 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기술께서 쿠팡이나 어디나 이렇게 삼성이나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제 방송국이 되고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데스크탑이 방송국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방송을 결합한 통신과 방송을 결합한 구조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데서도 전화번호처럼 고유번호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해킹 같은 데도 이렇게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해당되는 전화번호 끊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수상한 짓을 서버에 들어와서 하면 나중에 추적하기도 쉽고 되게 편리하죠.
TV 같은 데도 이렇게 방송국 개념으로 해서 자체적인 방송을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송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수백 사람이 또는 워키토키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때 이제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쓸 때 그 중에 하나는 공용 주파수, 공동 방송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몇 개를 같은 전파라면 서로 이게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로봇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게 통신을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처럼. 데스크탑에도 이게 같은 데스크탑 안에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이 10개 들어가고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 틀리게 해서 이렇게 전파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유성통신에는 이런 방식이면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공송 수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파행의 전파를 하면 그게 스마트폰 10,000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TV 안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리모컨을 3층에서 1층으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멀리 떨어 조명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정하는 거죠.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는 광범위하게 다른데도 다 가전기기를 조정하는 데 쓰이거나 블랙박스 차량에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같이 묶어가지고 현재 이동통신 같은 전파를 묶어서 쏜 경우는 있었는데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굉장히 멀리 간다. 유성통신을 사용할 때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레이저 전파다 그러면 묶어서 쏘면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이렇게 가고 신호도 뚜렷하고 에이사 라이더 같은 데서는 전자전에 쓸 수 있는 방식. 탐지할 때도 빠르게 멀리 가고 이렇게 강력한 전파를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으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소자를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의 개념으로 이건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중소의 개념 보다 숫자를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전기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좀 파워가 세게 들어가려면 대중소 틀리게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레이더 소재의 숫자를 팀별로 몇 개를 묶어 쏠지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하나 A사 레이더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 광고 내셨죠? 제 페이스북 국정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해서 카이스도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가운데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를 하거나 로봇이 앞으로 보면은 군집 드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장 드론, 대장 로봇이 있어서 모두에게 신호를 전파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해당되는 로봇을 각각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면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거나 전체가 몇 사람이서 몇몇의 로봇이 모여서 그 일을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회사 내에서 이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각 통신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몇 사람이 묶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하고 아파트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같은 전파라면 무선 전파도 유선만 무선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체 통신망이나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장한 통신하거나 또 방송 송출, 음악이나 방송 송출에도 사용하시고 전체 대상으로 공지하거나 몇 가구에게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 데서도 앞으로 통신할 때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공동 인터넷망 사용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고 자체 통신망으로 서로 같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통신을 1대1대 다장한 통신 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하는 이런 것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데서도 통신 구조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경우 각각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하죠. 동시에 송수신하면 10개의 방송을 동시에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송수신 구조로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TV, 위성 통신, 모든 통신 구조, 워키토키, 또 워키토키식 스마트폰 모든 데서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선을 좀 늘려가지고 무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스크탑 같은 데서는 현재 동축 케이블이 한 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전기선은 약간 이렇게 통신선을 현재보다 외피만 두꺼우면 되니까 외피 튼튼하면 되니까 안에다 얇게 만들어서 신호를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근데 동축 규격화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얇게 한 선에 지금 데스크탑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3개, 2회선, 3회선, 4회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한 개의 정보가 돼도 정보를 각각 나눠서 전송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규격화되어 있는 거를 신호선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회선이 들어가게 해서 통신선을 정보를 분할해서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선에 쓰이는 구리망이 있잖아요. 전화 구리망. 그것도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서 여러 회선을 들어가게는 기술 구조라면 인터넷선으로 사용돼도 충분하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 이제 동축 케이블에 들어가서 하실 때도 역시 그것도 역시 이렇게 신호선을 여러 회선으로 신청하시고 저는 2회선 주세요. 저는 4회선 주세요. 이렇게 갖고 속도를 빨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무선 전파망이다. 그러면 TV에서 나는 이 무선 전파 TV 이렇게 컴퓨터가 데스크탑 같은 데서 나는 그러면 3개의 회선을 주세요. 2개의 회선을 난 5개의 회선을 주세요. 그러면 속도가 빨리 처리되는 이런 게 회선을 무선 전파를 송수신할 때도 이렇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정보를 분할해서 보내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죠. 동영상 1개 정보다 그럼 100개로 분할해서 1년 번호를 탑재해서 나중에 조립을 하거나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뭐 등등 인터넷 뱅킹으로 쓰고 쇼핑몰로 쓰고 뭐 자체 방송으로 쓰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선이든 무선 이렇게 회선을 늘려서 서비스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동축 케이블이든 광선 유선이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게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저장하거나 연산하는 이런 연령번호나 암호 설정을 할 수 있고요. CPU, GPU, 뭐 메모리, 반도체, DRAM이래, HBM, 그다음에 뭐든 HDD 하드디스크에도 100개 구역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각각 다르게 구역을 다르게 해서 해당되는 장소를 틀리게 100개로 저장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SSD도 그렇고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디램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해서 디램이 한 5개, 6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디램의 안에 구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20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각각 정보를 띄워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보가 빨리 처리된다는 게. 그러면 CPU도 그렇게 해당되는 정보를 읽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무슨 속도가 디램과 CPU 이 간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HBM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D램이나 HBM을 대중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SSD도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딱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대중소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소짜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십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통신칩도 그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 정보를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거나 중간 정도 적은 용량을 처리할 수 이런 것을 일꾼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캐시 메모리, 코어, 그런 코어레들, 레지스터, ALU 이런 데도 다 동일하고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집적을 해서 일꾼을 많이 늘려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